예, 요즘 은행에서 텔레뱅킹으로 뭐 돈을 이체하시든가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. 근데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좌번호인데 요거 아차하는 순간 잘못 눌러가지고 1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번호를 잘못 그렇습니다. 입력한 거죠. 이제 이분이 그럼 연세가 좀 있으신데 부동산 계약금을 이제 계약을 마치고 근데 그것도 어렵게 모은 돈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돈이 본인 돈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좀 빌려서 차용한 돈이었거든요. 아이고. 근데 사실 이게 3자, 8자 구분을 못하는 바람에 두 자리를 하고서 이제 송금을 했는데 1억 원을 결국 이게 수협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수취인한테 간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한테 가버렸습니다. 그런데 이걸 바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협에서는 방법이 없다. 수취인이 현금을 인출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안 내줄 수가 없다. 그래서 사실 3천만 원도 직접 창구에 와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들을 못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이제 현재 그 횡령한 수취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모두 인출해서 잠적하는 바람에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. 예, 그게 참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. 자, 방금 들어온 속보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. 그 20대 정기국회 파행이 끝내고 이틀 만에 열린 본회의 저희가 말씀드렸죠. 추경 예산안이 드디어 통과했다고 합니다. 여야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. 자,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요. 그러니까 이거 수협은 왜 그랬어요?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. 아니 본인이 잘못했다고 금방 전화했는데.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.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네. 돈에 이름이 안 써져 있잖아요. 돈에 그렇죠. 누구 거라는 거. 그래서 누구 돈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돈은 그냥 그 사람의 계좌에 들어오면 일단 그 사람 걸로 보는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수혜 입장에서는 그 사람 건데 그 사람이 돈을 내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. 법적으로는.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은 이게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았냐? 수협 측의 반응은 그거죠. 이게 은행 전산망 측에 공식적으로 이 금지 조치가 취해진 게 아니라 일단 농협에서 전화만 받은 상태였고 그 전화 한 통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. 그걸 만약에 안 내줬다고는 추가적으로 진짜 고객이라면 만약에 그 전화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건데 물론 안타깝죠. 그쪽 의심스러운 거 금액도 크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면 할 텐데 어쨌든 수협 측의 입장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저도 그 전에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낸 거예요. 보내고 나니까 그 휴대폰에 맞아요. 이게 딱 숫자가 떴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주로 한 줄 쪼르르 흐르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 제가 아는 분께 그 송금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원래 보내야 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좀 보내달라. 그랬더니 원래 나머지 보내야 될 금액에서 300원을 띄고 보냈더라고요. 수수료. 수수료로 300원을 띄고 보내서 그분이 VIP 고객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. 전혀 VIP 아니었습니다.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착오로 내가 보냈다고 바로 신고를 한 거예요. 글쎄요,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. 농협에서 이제 수협으로 보낸 건데 그래서 농협에다가 내가 잘못 보냈다 했더니 이 농협 측에서 수협 측에다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분명히 이 그 돈을 인출해 간 사람이 돈을 인출해 가기 전에 분명히 수협 측에서도 연락을 받았을 텐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게 정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그게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니 이게 좀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렇게 여지 같은 거를 전혀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이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. 근데요, 제 기억으로는 보이스피싱이 하도 심해가지고 원래 돈 넘기면 지연하는 그거 있잖아요. 네, 있습니다. 이제 그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지연이라든가 또 네, 부정수급 계좌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통보를 받게 되면 인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사안하고 보이스피싱 범죄하고는 좀 다릅니다. 왜 그러냐면 은행권에서 저희들이 일선에서 수사를 해보면 분명히 잘못 보내진 거거든요. 그리고 경찰에서도 통보를 하고 타 은행에서 통보를 합니다. 그 해당 은행으로. 그런데 그 사람이 텔레뱅킹이라든가 아니면 현금 그 기계에서 뽑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창구는 안 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부정수급 계좌는 창구까지 지정이 안 됩니다. 왔다며요. 네, 이 사람은 왔지만 통상적으로 그런데 어떤 부정수급 계좌라든가 인출을 못하게 하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. 이러기 때문에 이미 돈이 다 이거 인출된 문제인데. 이후에 수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이거 돈 빼간 사람 이거 죄 아니에요?
다르죠. 이거는 형사적으로는 분명히 횡령죄입니다. 그죠. 형사적으로 남의- 처벌을 네.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도 지금 1억 원을 찾아가지고 잠적해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. 그러니까 잡아야죠. 잡았었는데 만약에 혹시 국외로 도망을 갔다거나 다 써버렸다던가. 아니면 써버렸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게 모바일 뱅킹도 하고 또 아니면 계좌이체 자동으로만 예전에처럼 창구에 쓰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1년에 1,800억 가까이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도 잠깐 한 10초 정도 여유를 줘서 취소를 할 수 있다거나 다시 한번 확인한다거나 10초 가지고는 안 되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뭔가를 한 만들자는 10분이라도 지연을 해주면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지고 그거 왜 그래요? 사실은 2015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. 개정이 돼서 지연 이체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. 예.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자기 소비자가 미리 신고를 하면 자기가 일정 금액을 보내면 3시간 이후에 그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은행에 신청을 해라 이거구나. 본인이 예? 그러니까 지연 이체 그러니까 예. 많은 금액을 보내는 경우 예. 오류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법은 바뀌었습니다. 법은 바뀌었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그걸 신청을 안 하면 이런 식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그런 이렇게 또 맹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. 전화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전화라는 것이 제3자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나 그 계좌에 있는 돈 지금 막아주세요. 이런 거는 당연히 그 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막 돈을 보낸 당사자가 내가 지금 돈을 보냈는데 잘못 보냈다. 이렇게 신고하면 그 전화를 안 받아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요새 본인 왜 인증도 전화로 하잖아요. 돈을 네. 보낸 사람이 예. 잘못 보냈다고 바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죠. 바로 계좌를 정지시켜주는 이러한 제도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거 정말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면은 안 될 것 같고 1,80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작은 액수 아니지 않습니까?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.